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첫 인사를 가던 날, 가족 모두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해 보였기에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민서 씨는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형님의 말투는 약간 고압적이고 쌀쌀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하던지 자리에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는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눈치가 많이 없네. 라는 말에 잘못 들었나 싶어서 시어머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순간 형님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엄마 없이 자라서 누가 눈치가 없어요? 누구긴 누구야. 네 예비동서 민서를 말하는 거지. 민서 씨가 왜요? 다 같이 음식 준비하는데 혼자 멀뚱거리고 있잖니. 이런 건 친정엄마가 알려줘야 하는 건데. 시어머님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순간 형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맨날 말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말이 바뀌긴 무슨 말이 바뀌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말대꾸한다고 야단치셨잖아요. 저는 엄마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어른들한테 말대꾸라는 걸까요? 엄마 밑에서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 받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까 어머님이 친정엄마한테 가정교육을 왜 이렇게밖에 못 시켰는지 따져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 휴대폰을 집어들자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아니 따지긴 뭘 따져.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시어머님이 형님을 뜯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큰댁 형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셨잖아요. 어쩜 아파트 사는데 돈 안 보태준다고 쫓아가서 그 난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날 큰어머님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넌 그 얘기를 왜 또 꺼내고 그래? 그 형님도 부모님 두 분 멀쩡히 살아계신데 왜 그랬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알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좀 하자. 넌 어떻게 된 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죽자고 달려들어. 아무래도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올바르게 잘 가르쳐 주시면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형님이 거수경례까지 한 채 외치자 시아버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동서지간에 그렇게 서로 위하고 살아야지. 우리 맏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주 안심이 된다. 우리가 없어도 동생들 잘 챙기면서 살겠어. 당신 맏며느리를 누가 말리겠어. 암튼 말빨 좋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민서야, 내가 말 실수해서 미안하구나. 잘못했을 때는 어른일지라도 바로 사과하시는 어머님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다시 외치자 가족들 모두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형님은 첫 인상과는 달리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심 안심이 됐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거침없이 할 게 분명해 보였지만 적어도 불합리한 것으로 힘들게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날 시댁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집에 가기 위해 나왔더니 남편도 따라 나왔어요. 민서야,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전철 타면 금방인데 뭐하러 그래.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리지 마. 라며 남편이 저를 데려다 줬는데요. 가던 도중 남편이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때문에 기분 많이 나빴지. 기분이 조금 안 좋으려고 했는데 정훈 씨 형수님,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 거지? 형님 덕분에 기분 나쁠 것도 없었어. 우리 형수님이 한성격 하긴 하는데 나쁜 분은 아니야. 나쁘긴 왜 나빠. 완전 좋아 보이시던데. 성격도 엄청 밝아 보이시고 인성도 좋아 보이시더라고. 우리 형수님이 밝고 인성이 바른 분이긴 하지. 근데 처음에는 형수님 때문에 엄마가 엄청 힘들어했어. 왜? 말대꾸해서? 아까도 봤다시피 우리 엄마가 말을 좀 함부로 하잖아.
근데 형수님 성격이 잘못된 걸 그냥 두고 보는 성격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하면 바로바로 맞받아쳤거든. 지금이 엄마도 그냥 포기 상태이긴 한데 전에는 엄마랑 형수님이랑 만나기만 하면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다니까. 라며 남편이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시어머님과 형님이 사사건건 의견이 상충되어 마주치기만 하면 시끌시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형님은 바른 분으로 절대 선은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말대꾸를 하긴 했지만 형님이 시부모님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깍듯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님도 형님에게 익숙해져 갔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사였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형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 첫 제사에 참석을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주말에 형님을 불러서 잔소리를 했다네요. 얘, 니들 결혼하고 첫 제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참석하라고 했잖니? 근데 어쩜 코빼기도 안 비칠 수가 있어. 네, 맞아요. 어머님이 분명히 되도록이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만 보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너 지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니? 어머님,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다고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야 당연하지.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회사인데 그만두긴 왜 그만둬? 그러니까요.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럼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혹시 어머님은 제사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밑보여서 잘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뭐? 제사 때문에 회사를 잘려? 얘,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 물론 바쁘지 않으면 당연히 제사에 참석하겠지만 회사 일이 바쁠 때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불만이라고 하시면 회사 그만두고 제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라. 아니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태사를 들먹여? 난 그저 네가 제사에 참석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잘되게 해달라고 절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이야. 니들 나이도 있는데 절하면서 빨리 임신도 하게 해달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뻐서라도 도와줄 거 아니겠어. 어머님,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걱정할 게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아버님 성품이 어질고 겸손하셔서 모두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처럼 훌륭한 분을 뵌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제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품 얘기는 왜 꺼내고 난리야? 네 시아버지 성품이랑 제사가 뭔 상관이 있다고?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아버님과 형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자 형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다네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생각해보세요. 아버님 성품이 이리 훌륭하신데 그게 누굴 닮아서 그러시겠어요? 한마디로 할머님 할아버님을 닮아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아버님처럼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두 분께서 제사 안 지냈다고 손주들을 안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물론 제사를 못 지내러 와서 약간은 서운하시겠지만 두 분 성품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회사 일 때문에 참석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게 말이니 방구니? 시어머님이 말문이 막힌 채 어이없어 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시아버님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네요. 들어보니 당신이 잘못했네. 우리 맏며느리 말처럼 바다와 같이 마음 넓으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까짓 일로 손주 며느리한테 불만을 가지시겠어. 그리고 당신 혼자 제사 음식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준비했는데 뭔 불만이 그리도 많아? 아니지. 거기다 천이랑 복잡한 건 다 사소한 거잖아.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뭐 한다고 며느리를 자꾸 그래? 며느리가 왔으면 나도 제사 음식 직접 만들었지. 우리 부모님은 인품이 훌륭하셔서 산 음식도 잘 드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지내보니 사서하는 것도 나쁘지 않던데 앞으로도 그냥 사서 하자고. 시아버님의 말에 극기하는 시어머님 형님에게 사과까지 했다네요. 한참 동안 형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남편이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 함부로 한 거 다시 한번 사과할게. 아까 어머님도 사과하셨잖아. 난 진짜 괜찮아. 그리고 형님이 좋은 분이시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형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긴 하지. 그래서 민서 너랑도 잘 맞을 것 같긴 해. 민서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아까 큰집 사촌 형수님이 어마무시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엄청난 거야?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념을 반 말아먹은 거지 뭐. 근데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신기하네. 그렇잖아도 지금 형이랑 별거하고 있다는데 곧 이혼할 것 같아. 진짜? 암튼 우리 형수님이랑 그 사촌 형수님이 맞붙은 적이 있었거든? 형님이랑 둘이? 사실 대부분은 제사를 큰 집에서 지내잖아. 근데 큰엄마가 크게 아프신 뒤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시다.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성격에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쳤었지. 근데 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나타나셔서 용안대 가서 물어봤던 모양인데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거라고 했다나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가지고 온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사촌 형수님이 난리를 쳤잖아. 제사를 가지고 왔다며. 그럼 그 사촌 형님은 편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난 살다 살다 그런 악질은 처음 본다니까. 제사를 우리가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 그럼 장손인 사촌형이 가져가겠다는 거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긴 하잖아. 그렇지. 만약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사촌형이 가지고 가는 게 맞긴 하지. 근데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사촌형수는 제사를 지낼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큰엄마 보고 계속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지. 큰어머님이 많이 아프셨다며.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잘못되시는 거 아닌지 초상집 분위기였다니까. 근데도 큰엄마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그 난리 부르스를 쳤다니까. 남편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모습에 저 또한 어이가 없어서 멍이 듣고만 있었는데요. 들어보니 사촌 형님이라는 사람이 용하다는 곳에 가서 물어봤다는데 절대로 제사를 작은 집인 우리 시댁에 넘기면 안 된다고 했다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댁 자손들만 승승장구하고 큰댁 자손들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결국 다들 큰댁에 모였고 시아버님이 사촌 형네에게 제사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데요. 사촌 형수가 길길이 날뛰면서 왜 자기네한테 떠넘기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결국 우리 시어머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네요. 아니 우리 보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할 거면 니들이 가져가던지 해야지. 그럼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계속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형님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제사 음식 사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뭘 넘기고 말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제사 음식 사서 지내면 되잖니. 그럼 되겠네. 글쎄 그건 안 된다니까요. 너 혹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니? 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작은어머니야말로 제사 가지고 가려고 수쓰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될 테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제사 가지고 가면 작은어머니네 자손들만 잘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제사 지내세요. 능력이 없어서 집도 못 사줬으면서 그런 거라도 도와주셔야죠. 제 친구들은 시댁에서 집 사줘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저는 허구한 날 일하면서 진짜 비참하게 산단 말이에요. 아마도 시댁에서 돈을 많이 못 보태준 것에 대한 원망이 심했던 모양으로 사촌 형님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집안을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결국 사촌 아주버님이 끌고 나가면서 얼추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족 모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네요. 남편 말을 듣다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억지를 부렸단 말이야?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성격으로 결혼을 어떻게 한 거야? 결혼 전에는 세상에 그런 천사도 없다고 할 정도로 진짜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들 속은 거지 뭐. 근데 형님이랑 한바탕 했다는 건 뭐야? 아, 그거. 조금 전에 형수님이 첫 제사에는 참석을 못했다고 했잖아. 문제는 두 번째 제사에는 참석을 했거든. 근데 그날 사촌 형수님이 집에 찾아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놨어. 난장판이라니? 어디서 이미 술을 잔뜩 마시고 왔던 모양으로 술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내지 말라고
음식을 밀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바람에 상위에 있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고 말이야. 결국 형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냉수에 얼음까지 넣어서 가지고 와서는 엄마한테 드리면서 어머님, 술이 깨야 할 것 같으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엄마도 눈치채고는 그대로 사촌형수 머리에 끼얹었지 뭐. 진짜? 그래서 사촌형수가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 엄마한테 달려들었는데 우리 형수님이 순식간에 사촌형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 결국 사촌형수가 요글요글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형수님이 베란다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다가는 술 취해서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럼 술 마시고 운전하고 왔던 거였어? 그랬더나 봐. 문제는 우리 형수님이 그걸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촌 형수님네 아파트 앞에서 잡혔대. 진짜 신고를 하셨단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형수님은 잘못된 거 절대 그냥 못 넘긴다고. 그래도 사촌이지만 가족인데 나중에 난감할 거 아니야. 차라리 사촌 아주버님에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랬던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사촌 형수님이 음주운전을 한 게 그게 처음이 아니었거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쟤 음주운전하는 거 습관이야. 저러다 크게 사고 한번 칠 거야. 이런 말을 했거든. 그 말 듣고 형수님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했고 말이야. 근데 형이랑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 음주운전이라는 게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다 형수님이 더욱 신고를 했던 이유가 형수님 외숙모님이 음주운전한 차량의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고 하더라고. 형수님이 완전 분노하면서 사촌형네 주소까지 물어봐서 신고했다니까. 결국 사촌형수는 경찰에 끌려갔고 집안이 난리 났지 뭐.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 큰엄마 큰아빠는 진짜 좋은 분들인데 사촌형이 결혼하고 나서 큰엄마도 병에 걸리시고 개차반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니까. 그래도 아직 애도 없고 하니까 사촌형이 이혼을 결심한 모양이야. 근데 이혼 못해준다고 절하고 있어서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했대. 와, 진짜 너무너무 무섭다. 그니깐 말이야. 암튼 우리 형수님도 진짜 대단하다니까. 그치만 틀린 소린 하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될 거야. 민서 네가 음주운전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만 안 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남편 말을 들으니 오히려 형님이 더욱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결혼할 때도 형님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시어머님 말에 일일이 대꾸를 하면서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예단은 어떻게 할 거니? 친척들한테 이불 하나씩은 돌릴 거지? 우리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불은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걸로 하자꾸나. 어머님, 우리 결혼할 때 이불은 제가 이미 했는데 동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건 기본 예의잖니.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네가 입만 열면 난 아주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니? 어머님도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알다마다 우리 집 맏며느리가 꼬박꼬박 말대꾸한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그래도 저는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껏 제가 가만히 지켜봤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혼을 하긴 했지만 큰댁 아주버님 결혼할 때 전 사촌형님도 아무것도 안 해왔다면서요. 걔야 완전 또라이? 그러니까 나사가 좀 풀렸으니까 그런 건데 비교할 사람이랑 비교를 해야지. 근데 전형님뿐만 아니라 고모님 며느리 볼 때도 예단 같은 거 전혀 없었고 이모님 며느리 볼 때도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결혼할 때 좋은 걸로 했으니까 동서 때는 그냥 생략해요. 그렇네. 우리 맏며느리 말이 맞네 그래. 우리는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우리만 챙겨.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건 좀 아니지. 암튼 당신은 그 허세 때문에 문제야. 괜히 허세 때문에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둘째 때는 그냥 생략하도록 해.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불만스레 형님을 노려봤지만 형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님 멋지세요. 어머님, 앞으로 동서랑 제가 잘할게요. 형님이 시어머님 팔에 매달려 애교를 피워대자 시어머님도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형님의 배려였다고 해야 할까요? 형님은 대학도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형님 친정 또한 많이 잘 산다고 들었는데요.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 형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답니다. 물론 간혹가다 형님에게 혼이 나기도 했지만 친언니에게 혼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기에 어느새 저도 배시시 웃으며 형님에게 애교도 부려댔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재혼을 했던지라 새엄마가 큰 정이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우리 남매에게 함부로 하진 않았지만 가족 간의 끈끈한 정 같은 건 느끼지 못한 채 살았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형님이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는데요. 제 생일날에는 남동생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까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동생 성격은 많이 소심한 편으로 어색한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는데요. 형님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 마음이 놓였던 것인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형님의 행동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의 배려로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나다 보니 옆동에 중학교 동창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 학교 다닐 때도 그냥저냥 알고만 지내던 사이였지만 아파트에서 한두 번 마주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친한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약점으로 삼고 저를 무시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굳이 집까지 찾아와서 친한 척을 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출근할 때 아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친구도 우리 회사 근처에 회사를 다녔던지라 핑곗거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여전히 저를 깔보며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가령 제가 새 옷을 사서 입고 가면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 민서야, 옷 새로 산 거야? 남편이 새로 하나 사줬어. 그래? 근데 남편이 일부러 이런 옷을 사준 것 같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딱 봐도 옷이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근데 이런 걸 사줬다는 건 너한테 불만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어? 우리 형님도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너는 착한 거냐 모자란 거냐? 니네 형님이야 네가 잘못되길 바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주변에 보면 동서지간에 사이 좋은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 라며 이간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피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형님이 과일 좀 나눠준다고 하면서 집에 놀러 왔고 기쁜 마음으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집 근처 식당이었기에 밥을 먹고 나오던 중 그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써 피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가 굳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민서야,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근데 이분은 누구야? 우리 형님이야. 아, 형님. 친구가 형님과 저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다가 형님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더니 제게 다시 물었어요. 근데 민서야, 머리 새로 했어? 머리가 좀 무거워 보여서 살짝 웨이브 파마했어. 네 얼굴이 좀 둥근 편이라 그런지 머리 스타일이 좀 별로다 얘. 원래 딸들은 엄마랑 같이 미용실 다니고 그렇거든. 그럼 엄마가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그러는데 넌 엄마가 없으니까.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했네. 근데 우리 남편은 괜찮다고 하던데. 남편 입장에서야 당연히 괜찮다고 하겠지. 근데 진짜 안 어울려. 이래서 엄마라는 존재가 참 중요한 존재인데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참 안타깝다. 친구가 제 머리를 매만지려 하자 형님이 친구 손을 탁 하고 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머리 스타일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별로 같아서요. 민서 얼굴형에는 그냥 단발로 자르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릴걸요? 형님의 행동에 약간 놀란 듯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형님이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동서가 파마한 건 그쪽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은 동서 머리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거든요. 동서는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보셨죠? 그러니까 그쪽 마음에 들던 말던 그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 동서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쪽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니, 저는 그냥 친구로서 충고해준 것뿐인데 정색까지 하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여기 우리 동서는 우리 집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 동서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여기 김민서 씨 형님이자 언니로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동생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나타나지도 마. 알겠어? 형님의 표정이 돌연 싸늘하게 굳어졌고 친구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친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형님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저번에 동서한테 막말한다던 그 친구가 저 사람이지? 네, 항상 말투가 저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강하게 말한 거야. 저런 사람일수록 세게 말을 해놔야 두 번 다시 안 그래. 그러니까 동서도 그냥 넘기지 말고 맞받아쳐야 해. 저런 사람들 특징이 한번 만만하게 보면 계속 만만하게 보거든. 동서 뒤에는 항상 우리가 있으니까 쫄 필요 없어. 당당하게 말해. 알았지? 형님의 말에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날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뒤 저도 성격이 조금씩 변해갔고 회사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며칠 전에도 형님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형님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어요. 동서, 예전이랑 많이 변한 거 알아? 그럼요. 형님이 알려준 대로 행동했더니 회사에서도 상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머님이랑도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고요. 형님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요. 아니야. 내 말투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형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그런 형님이 고맙고 또 고마워서 사연을 부탁해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